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화인월 백선 특강 부동산세법 강의를 할 김성래입니다. 자, 34회 시험을 대비해서요, 엄선된 100문제를 다루는데 100문제를 단원별로 해서 첫 번째 시간은 양도소득세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엄선된 100문제를 설명드리는데 이때 테마별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핵심으로 예상되는 지문을 문제를 한번 다루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계속 볼 수 있도록 이론 자료를 별도로 그거 문제 다루고 나서 그 문제 부분에 대한 핵심 이론도 100가지, 그래서 테마는 40개 단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40개의 단원을 정해놓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100문제를 엄선해서 해설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먼저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은 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했어도 오랜 동안 손 놓으면 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이제 이론을 보신다면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이론 정리 마무리 그것만 핵심적으로 3회독 정도 반복해서 보시면 시험에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걸로 확신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은 테마 1번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테마 1번은 먼저 비중이 큰 양도소득세 부분부터 들어갈 겁니다. 파트. 그래서 양도소득세 파트에 대해서 이제 과세 대상 하나하나 들어가죠. 자, 그러면 갑니다. 자, 화인월 체크 1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보고 갑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틀린 거 그랬어요. 그죠? 다만 양도한 자산은 국내 자산이다. 이 얘기는 국외 자산과 국내 자산의 등기 여부에 따라서 우리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국내 자산을 양도한 걸로 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1번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 등기가 됐잖아요.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이에요. 그래서 과세 대상 맞고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기가 됐던 안 됐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이전되는 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안에 다른 장소로 옮겨서 개발 제한구역 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주권이죠. 이와 같은 이주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를 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맞죠? 다만 조금 더 들어가면 부동산과 같이 팔더라도 부동산 별도로 계산하고 이주권을 따로 계산해서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신고한다면 그건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같이 양도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평가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맞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하면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이와 같은 권리와 또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영업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도 부동산과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부동산 매매업자, 사업자죠. 부동산 매매업자,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매매가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다가 팔았다. 그럼 여기서 일시적으로 임대를 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요거는 사업자 등록을 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어도 임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나중에 양도했을 때는 사업자잖아요.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로 부과되는데,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건
5번이 되는데 왜 틀렸다고요?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였어도 이건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지 양도소득세랑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과세 대상에서 영업권이나 이주권은 부동산과 별도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부동산을 개인이 양도했다고 해서 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랑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1번 문제 봤습니다. 그렇다면 2번 문제로 가볼까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박스에 놓고 골라라 그랬어요. 이럴 때는요,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100%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다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답을 찾아갈 수 있다. 자, 전세권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우리 지상권이나 또는 지역권이나 전세권, 그죠? 이때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과세 대상인데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역권은 아니에요.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 부동산과 별도로 평가를 해서 구분해서 따로따로 신고하는 이주권 과세 대상이 아니죠. 부동산과 같이 구분하지 않고, 다음 건물이 완성됐을 때 그 건물과 거기에 딸려있는 토지를 합쳐서 부동산이죠.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당첨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상환 채권이나 또는 토지 상환 채권, 이와 같은 채권을, 이런 채권도 가지고 있다 만기가 되면 권리는 소멸되는 대신에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이런 권리 등은 다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를 해서 별도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주권, 영업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같이 평가해서 양도할 때만 과세 대상,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채권을 발행했지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만기가 되면 금전이 아니라 뭘로 채권의 만기가 돼서 권리는 소멸되는 대신에 부동산을 바꿔주니까 토지가 또는 주택이 취득이 되니까 이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니까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권, 그리고 뭐예요? 건물이 완성됐을 때 토지 건물 같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주택 상환 채권, 이것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미음. 그죠? 예. 이렇게 과세 대상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갑니다. 도대체 양도의 뜻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하라 이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상호 뭐합니까? 교환을 합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그런 경우는 금전이 아니래도 대가성이 오갔기 때문에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맞죠? 쌍방이 대가를 주고받았으니까 다만 이때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갑하고 을이 부동산과 부동산을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교환했다. 이런 경우라도 재산이 유상으로 대가를 주고받은 거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의 개념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출자를 하고 현물 출자에 대한 대가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대가로 받았다면 부동산을 넘겨주고 지분이나 또는 주식을 대가로 받으니까 대가 받고 부동산이 이전됐으니까 이것도 현물 출자 양도 맞습니다.
양도는 등기 여부는 따지지 않지만 유상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즉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게 양도, 안 바꿔주면 증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받은 자 등에게 부동산이 매수되거나 수용됐다? 그럼 수용됐으면 많든 적든 보상금을 받죠. 대가 받고 부동산이 이전됐네? 그럼 당연히 뭡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양도로서의 과세 대상 자산을 법인이 아닌 자기 개인 사업체에 현물 출자를 했다. 여러분,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에요. 법인 등기 안 했으니까 개인이죠. 그럼 개인 사업자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개인 사업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현물 출자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부동산이 회사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안 돼. 법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상대방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그건 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체의 현물 출자는 자기 걸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 없으니까 이건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 거래가 소유권이 이전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개인 사업체에 현물 출자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그건 양도로 볼 수 있지만 자기가 경영하는 자기 개인 사업체에 자기 부동산을 현물 출자했다는 얘기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행위 발생하지 않으니까 매매 거래가 아니다. 요거 착각할 수 있어요. 또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등기 전 원인이 소유권 이전할 때 매매 또는 교환으로 되어 있으면 유상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로 본다. 요것은 틀렸습니다. 왜? 명의신탁은 불법 행위죠. 부동산의 실소유자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이름을 빌려서 등기하는 건 불법행위의 실명제법 위반.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명의신탁을 숨기기 위해서 등기 원인을 뭐라고 적었어요? 우리는 매매로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확인해 본 결과 명의신탁으로 확인이 되면 등기 원인이 매매 또는 교환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이건 유상으로 이전한 걸로 보지 않는다. 즉 양도로 보지 않겠다. 이게 명의신탁. 소유권 이전했지만 실제로는 거래한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이름만 빌려서 등기한 거.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세법에서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하죠. 양도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 교환으로 비록 기재되어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뭐라면 명의신탁은 매매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테마 1번 첫 번째 단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하고 양도의 개념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반복해서 우리가 보셔야 될 이론이 있죠. 그래서 핵심 정리 한번 점검해 보고 갑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꼭 알아야 될 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했을 때만 과세 대상이다. 등기가 안 된 부동산 임차권은 매매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건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만 과세 대상. 그거 점검하시고 두 번째, 건물이 완성됐을 때 건물이 완성됐으면 그 건물과, 그죠? 그 건물과 거기에 딸려있는 무엇을, 토지를 같이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이런 권리하면 대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입주권이나 아파트 분양권 등이죠. 이런 것을 양도했다면 과세를 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3번.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 빼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등기 여부 관계 없다.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관계없이 이렇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양도했다면 과세를 한다. 그죠? 그거 기억하시고, 네 번째로, 자, 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과 사업에 관련된 개인 사업에 관련된 부동산과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함께 같이 양도하는데 그때 권리금 받은 거 있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업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권에서는 꼭 기억할 것이 부동산과 함께해요. 그런데 부동산과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법령이 정하는 지역하면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개발할 수 없는 묶여져 있는 지역 안에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안에 다른 장소 가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 이주권이죠. 이것도 그 부동산과 같이 양도를 할 때 그리고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을 때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꼭 기억할 거, 별도로 평가를 해서 이주권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평가를 해서 신고를 한다면 그건 뭐한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마지막으로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주식 형태 이용권도 포함해서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인데, 여기서 회원권은요 명칭에 관계없어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 체육 또는 뭡니까? 헬스클럽, 사우나 회원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면 그건 과세를 하겠다. 명칭이 관계없어요. 땡땡땡 회원권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거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제 네 번째 테마, 두 번째 테마예요.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두 번째 테마, 양도소득세 양도행위, 양도행위로 보느냐 양도로 보지 않느냐, 즉 소유권이 이전할 때 양도로 보고 과세할 것이냐 증여냐 상속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단원입니다. 자, 이제 100문제 중에 네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도시개발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렇게 나왔어요. 환지처분. 자, 환지처분의 뜻이 뭡니까? 사업 시행자는 당초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아서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목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당초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토지를 바꿔주는 거, 새로운 토지로 되돌려주는 게 환지처분이죠. 그래서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바뀔 수도 있죠. 임야인데 대지로, 또는 지번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100번지 땅을 주고 101번지 땅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또는 또는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이 얘기는 반대죠. 토지 소유자가 환지, 새로운 토지 받을 때 공사비 일부를 비용으로 토지로 메꾸겠다. 이렇게 해서 보류지 또는 채비지라고도 하죠. 이렇게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환지처분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사업 시행자가 되돌려주는 행위고, 요거 보류지로 충당됐다 얘기는 토지, 당초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공사비 등으로 토지로 메꾸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는 건 매매 거래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제3자 채무에 담보로 제공해서, 담보, 매매가 아니에요. 담보로, 양도 담보, 그죠? 자, 담보로 제공했다가 채무자가 채무벌로 불이행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제3자의 채무, 친구가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내 부동산을 담보로 좀 맡겨달래? 그래서 담보로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대가를 받고 있으면 그건 임대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자, 받든 안 받든, 자, 담보를 제공해 줬어요. 자, 이건 소유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담보 제공한 거니까 그 물건에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을 설정했겠죠. 자, 이렇게 제공했는데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안에서 담보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합니다. 자, 그러면 내 부동산을 담보로 맡겼는데 나는 주 채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부동산이 경매 처분될 것 같다. 그럴 때는 나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부동산을 경매에서 내가 다시 낙찰받아서 경락받아서 취득했다면 매매로 볼 거냐? 아니다. 양도로 본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낙찰받은 건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로세 부과되진 않는데 참고로 취득세는 내야 돼요. 왜?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낙찰받으면 담보 등기되어 있는 거 다 말소하고 자기 앞으로 다시 등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등기에 대한 취득세는 내야 된다. 그러나 양도로는 보지 않는다. 다음 3번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서로 뭐 했어요? 교환. 자, 부동산과 부동산을 누구랑 교환을 하든 원래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부동산 매매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기본이 증여로 추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을 서로 뭐 했다? 교환했다. 이때는 양쪽 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대상 자산을 이렇게 교환하는 경우는 쌍방 다 매매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에 해당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면 맞고요. 민법 규정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재산분할이 중요한 거죠. 재산분할, 재산 내 거 달라 이게 공유물 분할이에요. 혼인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인데 이혼하고 나서 내 걸 내가 가져가는 거 이게 재산분할 즉 공유물 분할이죠. 이런 경우는 지분이 크던 적던 간에 매매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소송으로 가던 협의에 의해서 재산을 분할하던 공유물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 환지받았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매매 거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환지받은 토지를 제3자한테 양도 팔았다. 그때는 당연히 양도로 보는 거죠. 또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대가로 일부를 토지로 받았죠. 이게 채비지 또는 보류지 충당 그래서요. 이렇게 공사비로 받은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다가 이 토지를 제3자한테 양도를 했다. 그때는 당연히 양도 행위로 보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2번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뭐는 취득세는 부과가 된다. 이렇게 점검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5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양도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문항에 대한 요구는 전부 충족한 걸로 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토지 이용 불합리한 지상에 합리적으로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거나 또는 교환했다. 이것은 매매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양도로 본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농사 짓고 있는 농지가 있는데 농지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봐요. 경계선이. 이건 갑의 농지, 이건 을 소유 농지인데 농사 짓는데 경계선이 이렇게 꾸불꾸불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모여서 저녁에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합의를 내. 협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도로를 만들면서 경계선을 새롭게 구해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토지도 넓고 도로도 만들면서 여기 경운기도 다니고 농사 짓는데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 토지는 원래 갑소유 토지지만 을한테 주고 요 토지는 을 소유 토지인데 갑한테 교환하는 거니까 바꾸겠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매매로 보지 않는다. 불편하게 되어 있던 경계선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환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양도로 본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양도가 아니다. 또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 양도담보라고 나오면 담보니까 매매가 당연히 아니다. 돈을 빌려오면서 갚을 때까지 채권자 앞으로 담보로 맡기는 거.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는 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만 만기에 가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채무를 못 갚아서 담보물건으로 대신 메꿨다, 변제에 충당했다. 요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뭘로 봐라? 양도. 그래서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은 매매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한 이후에 만기에 가서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 메꿨다. 그때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대금을 먼저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거래가 아닙니다.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한 건 원인 무효, 거래 자체가 아니죠. 자, 그래서 양도로 볼 수 없다. 돈은 주고받았을지라도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한 건 허가를 받기 전에는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맞고요. 부담부 증여가 나왔어요. 채무를 떠안는 조건부 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딱 나오면 무슨 부분이에요? 채무 부분. 갚아야 될 인수하는 요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다. 갚을 거니까 뭐다?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맞습니다. 부담부 증여 그러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뭐다? 유상. 그죠? 그래서 매매로 봅니다. 다음 5번. 이혼할 때 갑이 을에게 위자료 지급을 대신해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소유권 이전해 주는 행위는 대물 변제죠. 위자료는 줘야 될 채무예요. 채무를 부동산으로 줬다? 대물 변제. 그래서 양도 행위에 해당하므로 누구는 갑은 을한테 부동산을 파는 걸로 봐요. 그래서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면 맞죠. 여러분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소유권 이전은 그건 공유물 분할이니까 매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등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은 대물변제 양도행위로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1번. 자, 그럼 이번에는 6번째 문제, 즉 양도행위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고 갑니다. 양도에 대한 설명 틀린 거. 토지를 매수하는데 취득하는데 금전을 투자했다는 얘기는 돈을 투자했어요. 돈 주고 부동산 샀어요. 토지. 그랬다가 그것을 매각했어요. 팔고 대금을 되돌려 받아야 되겠죠. 그때 출자된 금액 이상으로 되돌려 받았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토지를 취득하는데 1억을 투자했어요. 1억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하고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취득했다가 그 토지를 팔아서 얼마에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1억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반환받을 때 1억 5천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면 요 5천만 원만큼은 뭐예요? 매매 차익이 발생한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양도로 본다. 맞죠? 토지를 취득하는데 뭐 투자했다가 나중에 투자금을 되돌려 받을 때 당초 투자금보다 더 많이 받은 건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양도로 본다. 다음,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이 해제라는 얘기는 당사자들끼리 매매를 했다가 우리 거래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지 뭐. 그래서 받은 돈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찾아왔다 하더라도 그건 뭘로 본다? 환원되는 경우는 또 다른 양도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다시 환원, 되돌려 받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틀렸어요.
소유권 이전해 준 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돈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찾아오는 것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기서 이게 어렵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요? 아니 매매를 냈다가 둘이 합의해서 거래 취소하고 돈 주고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찾아왔는데 그것도 또 거래로 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일단은 부동산이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죠. 소유권 이전 행위가 있는데 매매가 아니면 상속은 죽은 다음에 왔으면 상속이야. 그런데 상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증여로 보겠죠. 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으니까 증여 아니면 매매예요. 그런데 증여로 가면 취득세 내고 별도로 증여세 부과되겠죠. 그래서 세금, 매매가 아니니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면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증여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뭘로 가야 돼? 양도행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주고 대금 얼마 10억을 주고받았다 매매했죠. 10억에 사고 팔았는데 이 사람들끼리 뭐를 했어요? 계약을 합의해서 해지하고 요 받은 돈 10억을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찾아왔다. 이것도 거래로 봐야만이 세금이 없는 거예요. 왜? 얼마 주고 샀다가 10억 주고 샀다가 되돌려주는 거 그것도 파는 걸로 보니까 그럼 얼마에 팔았어요? 10억 주고 산 부동산을 10억에 파는 걸로 보니까 매매 차익이 발생 안 하니까 세금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또 다른 뭘로 본다? 양도로 봐야만 세금 부담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에 왔다가 소유권 이전했는데 매매가 아니라 뭘로 가면 증여로 가면 증여세가 부과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면 양도는 매매 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을 부과하니까 또 다른 양도로 보더라도 10억에 산 부동산을 10억으로 다시 반환해서 팔은 거니까 매매 차익이 없다. 그러니까 세금 부과되지는 않는다. 세금을 부과 안 하려면 그러니 뭘로 봐라? 증여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양도 행위로 봐야만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당해자산 취득을 위해서 소유한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 행위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맞죠? 부부간의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는 기본이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부부가 아니라도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었던 재산을 처분해서 또는 대출받은 금액으로 자금 출처 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면 특별히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지분 변동 없이 분할하거나 재분할을 하더라도 지분 변동이 없기 때문에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매매 거래가 아니다.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결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매매 원인 무효 소송이죠. 법원의 뭘로 판결로 인해서 소유권이 뭐하는 거 이전되는 건 매매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계약을 했다가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되돌려주고 받은 돈 되돌려받는다. 그건 또 다른 양도 행위로 보지만 여기 매매 원인 처음부터 너네는 매매가 없었던 걸로 하라 그래서 소유권이 되돌아오는 경우는 양도 행위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뤄본 문제에 대한 우리 내용을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양도로 보는 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뭐다? 이건 증여지 매매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채무 부분은 양도고 그 외 부분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
채무나 각종 갚아야 될 채무나 위자료 등을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는 행위는 양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민법 규정의 재산 분할, 이건 공유물 분할로 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또 여기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에요. 매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기에 가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의 충당, 그때는 양도로 보겠다. 또 배우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매매 있죠. 매매. 이것은 기본이 양도가 아니라 뭘로 가? 증여예요.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거래를 하는데 공매나 경매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니까 뭘로? 양도로 본다. 또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한 후에 계약을 해제했어요. 해제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데, 양도로 보는데 매매원이 무효 소송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할 때는 양도가 아니다. 법원의 판결로 원인 무효 판결 받아서 너네는 처음부터 매매가 없으니까 받은 돈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찾아와라, 이렇게 원인 무효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또 다른 새로운 양도 행위로 본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점검하시고요. 또 하나,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환지처분 딱 나오면 이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새로운 토지 바꿔준 거니까 이건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도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지분 분할, 지분 변동이 없으면 양도가 아니고, 만약에 분할하는 과정에 지분이 감소가 있다면 증가된 자, 감소된 자, 증가된 자는 취득이고 감소된 자는 양도 행위로 볼 수 있죠. 또 본인 소유 부동산을 공매나 경매로 자기가 다시 재취득해도 우리 법은 양도로 보지 않는데 뭐는 과세한다? 취득세는 과세한다. 그죠? 요거는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는 테마 1번, 2번 그리고 2번 양도행위까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